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 공작 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뿌리채 뒤흔든 최악의 국기문란 범죄 행위입니다. 구정권, 새정권 할 것 없이 정보기관의 불법을 부추기고 선거에 추악하게 이용하고는 이제 와서 나와는 무관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찬 결의로 진실을 바로잡읍시다. 국정원 정치공작 책임자 처벌하라! 국정원 정치계 국정조사 심판하자!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당 위원장 임내연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폭우로 광주 전남의 피해가 있는 데다 오늘은 휴일인 일요일이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당원 보호 대회를 위해 오신 김한길 대표님과 전병현 원내 대표님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 여러분과 함께 보고 대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며 이 땅의 애국 민주시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6월 항쟁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 다름없는 시대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조작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3.15 부정선거 이후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분노와 항의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종래 한국 전국 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왔던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역사학자 233명을 비롯하여 줄을 잇고 있으며 심지어 고등학생까지도 분노의 촛불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주 동포들도 참여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통상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의사들마저 백인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까지 참여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가 어떠한 곳입니까?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흔히 광주는 5.18로 상징되는 곳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4.19 및 60 항쟁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3.15 의거가 가장 먼저 발생했다고 알려진 마산보다 3시간에 앞서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취지의 민주주의 장송 데모가 열렸고 또 60 항쟁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한열 열사의 고장이자 묻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신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부호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며칠 전 재심 판결에서 긴급조치법의 위헌성은 헌법 정신에 반하며 이 법을 적용한 판결은 무효이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6년 만에 역사가 바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애국 민주시민, 특히 광주 전남 시도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보람을 퇴색시키는 작금의 사태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
안타깝고 슬프게 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검찰 수사로 밝혀낸 사실은 전체 실실의 30 내지 40%에 지나지 않고 그 이전부터 벌어졌던 선거 개입과 배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밝혀진 불완전한 내용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은 2012년 선거 기간 중인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을 73건 올렸고 선거 시기 외에 모두 1977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발각된 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개의 아이디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볼 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삭제되면 복원이 불가능하고 현재 밝혀진 것은 아직 지우지 못한 것만 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후 원장 지시를 통해 수시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시를 했습니다. 2011년 11월 종북 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이라고 지시했으며 또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위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찬성, 한총령 비판, FTA와 원전 문제,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발언뿐만 아니라 세종시 천안함 왕가 등록금 무상급식에 이어 김윤옥 씨의 한식 세계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 지지를 위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였습니다. 당초부터 선거 당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번처럼 선거 개입이 있었어도 선거 직전 적발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축소 은폐되지 않았더라면 선거 결과는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줄기차게 여성인권 침해만을 외치고 국정원 선거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조작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 대통령은 이제는 스스로가 나서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후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본인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기를 꺼려한 나머지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을 불법 공개하면서 NLL 포기라는 거짓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해체 수준의 근본적 계획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민간 부분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까지 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상대방 선거사무소를 도청한 사건으로 해 하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권력 집단에서 도청보다 훨씬 심각한 선거 개입과 수사 은폐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처가 없다면 선거 원천 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상회담 발췌본을 불법 공개한 국정원 및 새누리당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같은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라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당당히 싸워 나갑시다! 휴일 오후에 이곳 당원 보고대에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중앙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한길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 직원이 1만 명, 예산이 1조 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예산이나 조직이 추정치일 뿐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국정원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국가를 지키라는 본연의 임무는 멀리하고 국내 정치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일삼는 기관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생명으로 여겨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여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막가파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보기관이 아닌 새누리당의 흥신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해킹을 당하고 은행이 해킹을 당하고 청와대마저 해킹을 당하고 그러할진데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을 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면 문제가 터지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보기관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 애매모호한 태도만 취하지 않았다면, 또 대선 당일 나 몰라라 하고 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나버리지만 않았었더라면 대선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저는 전남 도당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와 예산을 균형 감각을 갖고 국정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대탕평 인사, 대통합 인사, 균형적 예산 집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데 호남 총리를 시켜야 하는 일 많으니 대탕평 대화합 호남 발전 운운하면서 이명박 정권보다도 지금은 더 호남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뭘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원치 않습니다. 공정하게 인사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총리는커녕 4대 권력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소위 힘있는 부서에 호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장차관에 호남 출신이 몇이나 됩니까? 아무 힘도 없는 자리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이 고작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홀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당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김한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국민의 힘을 모으고 전남도 땅, 광주시 땅이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을 분탕칠 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누리당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주저앉아버린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결연히 맞서 싸웁시다. 새로운 민주당, 항한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총 골기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참으로 많이 오셨네요. 오늘 7월 7일 소서입니다. 이 혹서기에 장맛비까지 굳게 내리는데 어려운 불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바로잡고 국기 문란 행위를 처단하기 위해서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를 방문해 주신 존경히 맞이하는 김한길 당대표님, 전병은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님 여러분, 추미애 우리 추다르크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님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당 지도부 여러분, 광주에 오신 것을 1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중심으로 환영히 맞이 않습니다. 또한 오늘 어제까지 적지 않은 수해가 있었고 오늘 또 제법 비가 굳게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집안 사정을 살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는 일에 흔쾌히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고장 광주 DJ센터를 방문해 주신 존경히 맞이하는 광주 전남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먼저 광주시장으로서 광주 전남 시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큰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리버리안 행진곡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일을 우리 민주당이 해주셨습니다. 오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날뛰고 있는데 리버리안 행진곡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주심으로써 단칼에 그 사악한 무리들을 베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까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하시고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주시고 새누리를 설득해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주신 당 지도부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리면서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의 자격이 아니고 광주 전남 시도민의 입장에서 큰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과 광주 전남 관계를 가리켜서 부모 자식 간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시도민들은 왜 자식이 효도는 제대로 않고 늘 용돈만 타다 쓰냐라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자식이 용돈을 타다 쓴 게 아니라 자식이 민주당이 우리 호남민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귀한
결단을 내려서 니무리한 행정국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저 내킨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아마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5.18 역사를 폄하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겁니다. 지금 현재 5.18 역사 부정 세력에 대해서 10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해 놨습니다만 형법으로 원용해서 유언비어 유포죄, 명예훼손죄 그렇게 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18 특별법 그 자체에다가 5.18을 부정하고 폄하하면 당연히 처벌받도록 근거를 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현재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빨리 당론으로 채택해서 7월 국회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행사가 우리말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왜 국정원이 문제가 있는 건지,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항이 왜 침탈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서 우리 광주 전남을 시발로 전국으로 그 마음과 뜻이 합해져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바르게 세우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거듭 환영과 감사 인사에 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연단 위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땅, 이 광주에서 오늘 보고대회에 갖게 된 것 대단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뉴스에서 이 집중호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소식 듣고 걱정했습니다마는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당원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열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 정치가 이 땅에 다시 부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5월에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고 나서 새 지도부는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와 광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는 생활 밀착형 정책 제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 을들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 개발에 전념 다했습니다. 을들을 위해서 을들의 현장을 찾아서 열심히 땀 흘려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가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에만 집중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민주정부 10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 민주화가 성취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양극화에서 분리당하고 있는 을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일으켜 세웠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 보고 우리가 민생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되찾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 실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때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치 사찰,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민생에만 전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시 나서겠습니다. 붕괴된 민주주의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힘합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국정원은 정치 사찰, 정치 공작 이외에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멋대로 국민에게 내보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떻게 새누리당에 유출됐는지 그리고 그 정상회담 회의록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됐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과 정보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을 밝혀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고등학생부터 종교계, 학계, 대학 교수들, 제주부터 서울,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낼 사람 우리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의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다시 되찾읍시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돌보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십시다. 동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7, 8월에 여름 휴가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려내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연 광주 전남입니다. 정말로 광주 전남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도루고 민주당의 심장인 우리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서운 단결력을 함성과 박수로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
1955년 9월 창당되었습니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백남은, 곽상은 그리고 정일영 박사가 그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우리 민주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이 나온 세계적인 인물 김대중 선생은 민주당의 노동부 차장으로 당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남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킨다는 결의와 열의로서 김대중 총재를 97년 마침내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광주, 전남, 도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로 뭉쳐서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1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결기와 기백으로 6월 국회를 치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두환 추징법을 우리 민주당이 이뤄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로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침내 관철시켜서 우리 127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특공 전사들을 배치해서 앞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한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는 거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도 처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노예적인 계약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재고품 밀어내기는 아직은 덜 숙성이 돼서 이번에 처리를 못했지만 7월 중에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6월 국회에서 많이 부족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말하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와 결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확실한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존재감으로 그리고 책임있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들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의 맥박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본산인 우리 호남 민중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한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127명 국회의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당찬 결의를 여러분들 앞에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애당 동지 여러분, 이렇게 구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기문란 정치 공작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러분의 결의를 한꺼번에 보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영령들께서 이렇게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 대선 개입 사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우리가 팔짱 끼고 있다면 광주 영령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주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법을 제정했다 한들 아마 우리에게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이제 부를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지하에서 눈 감지 못하고 우리를 호되게 꾸짖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 국정혼란, 국기문란, 정치공작 진상규명 해내고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해낼 때까지 뭉치고 또 뭉쳐서 함께 나아갑시다. 6월 29일 NLL을 사수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적을 일부러 공격해서 전쟁은 일으키지 않되 NLL을 끝까지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의 젊은 장성들이 NLL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6명이나 희생됐던 날입니다. 이렇게 젊은 장병들이 NLL을 피로써 지켜냈던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바로 11년 전입니다. 피로 얼룩진 그 NLL을 평화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선 계략으로 NLL을 써먹었던 NLL을 팔아버린 장본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 조작을 했을까요? 그들도 한글을 잘 안다면 결코 NLL 포기가 아니고 평화 구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우기고 또 우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북풍 바이러스를 만들고자 했던 대선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잘 감염시킬 수 있는 신종북풍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NLL을 포기했다 이렇게 거짓말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유포하고 하려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북풍 신종 바이러스 만들기 대선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했던 지난 10년의 대북 평화 정책이 돈을 주고 산 가짜 평화라고 우겼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뒤편에 나올 바로 NLL 포기 발언을 NLL 포기 신종 북풍 바이러스를 유포하기 위한 사전 선동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마다 전국 방방곡곡 유세를 할 때마다 가짜 평화라고 거짓을 선동할 때 그 뒤에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국정원을 시켜서 정상간 대화록을 몰래 입수하고 국정원은 그것을 상납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 선대위와 국정원이 서로 양축이 돼서 대선 계략을 짜고 있을 때 박근혜 후보는 가짜 평화라고 날이면 날마다 국민을 선동하는 깃발을 흔들어 댔던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정원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평시에는 민간인
민간 조직을 사찰하고 조직을 감시하다가 대선 때는 마치 PC방을 운영하듯이 나라의 안보에 관한 정보는 도외시 한 채로 오로지 댓글을 달면서 우리 국민의 여론을 배후 조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박근혜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 나타나서 현행범을 잡으러 갔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한테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고 또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파출소장이 전화를 받아서 왜 도둑님이 못 나가시게 문을 걸어 잠그느냐 이렇게 했던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교묘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책임이 없으니 국회가 나서서 알아서 조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댓글을 달았던 사람은 박원동이라는 국정원 내부의 대북 심리전을 운영했던 사람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박원동과 책임자 박원동과 권영세, 지금 박근혜한테 잘 보여서 주중대사로 나가 있는 권영세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용판 서울청장이 함께 국정원에서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 한솥밥 먹은 사람들이 국정원이 댓글 단 그 진상을 제대로 조사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공모한 사람들한테, 범죄 공모자에게 수사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김용판 서울청장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댓글은 없었다,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얼렁뚱땅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NLL 문건을 몰래 입수해서 유포를 했던 사람들이 국정조사위원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경찰 수사를 했었어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던 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약 공범이 아니라면 김무성 의원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키십시오. 김무성 의원은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아서 NLL 문건을 봤다라고 입수했노라고 자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 범죄를 자백했는데 또한 주중대사 권영세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의 녹음 파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뻔한데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김무성 의원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하고 특권을 내려놓게 하고 검찰 조사를 당당하게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기를 문란시킨 남재준을 해임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범을 감싸는, 당신도 또한 공범이기 때문에 공범을 감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직시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주의 예당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선 때마다 평화를 구상하고 남북 통일을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북풍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안 먹히니까 이번에는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고 유포를 하고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이번에 이 정치공작 공장정치 진상규명의 목표는 이런 신북풍 신종 바이러스를 누가 배양을 했으며 누가 조직적으로 유포를 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선거에 이용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조사하라라는 것이 새누리당이 우기는 국정조사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소도 개도 닭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고 후퇴된 민주주의를 전방에서 사수할 때까지 광주 5.18 영령의 뜻을 받들어서 한결같은 대우에 과감히 나서주실 것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당원 동지와 시민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입니다. 조금 전 광주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피고발자는 김무성, 권영세, 정문원,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장인 남대준 원장입니다. 이 4명을 국정원법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노력과 그리고 역설적으로 대단히 고맙게도 김무성 의원의 고백, 권영세 의원의 친절한 녹취록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들을 드디어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게도 고마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14일 열지 못한 진실의 문, 여러분, 그 진실의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오늘 고발로 마련됐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위위원장으로 와서 이 사건을 대단히 면밀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난번 12월 16일 경찰이 수사 조작을 한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법무장관이 48년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보름 넘도록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못하도록 닫아 걸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가 수사검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큰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함부로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밀은, 모든 비밀은 NLL 문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NLL 문건은 여권으로서, 캠프로서, 청와대로서, 이 청와대는 옛 청와대와 지금 청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장의 카드였고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위험할 때 꺼내려고 그랬던 마패와 같았습니다. 이 비밀을 저도 권영세, 김무성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의 문입니다.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NLL 문건에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조작 12월 16일 밤에 있었던 것 제가 되풀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김용판이라는 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서울경찰청에 청장으로 일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비밀의 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장관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수석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번 NLL 대화록에서 나타났습니다. 1차 위기는 12월 11일 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은 캠프로서는 1차 위기였습니다. 이 1차 위기를 덮기 위해서 김무성의 고백에 따르면 사흘 뒤인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NLL 대화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대화록은 김무성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외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무성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렇게 긴 문건, 어려운 말이 담긴 긴 문건을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 들어서 외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김무성이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건을 받지 않았으면, 문건을 그대로 받지 않았으면 김무성의 입에서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어떻게 읽어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자, 벌써 김무성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문건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12월 16일 2차 위기가 뭐였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누구에게 졌습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만판으로 졌습니다. 그것은 김용판이 나서서 거짓말 수사 조작 발표를 했습니다. 3차 위기는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나려고 그러죠. 불이 붙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남재준이가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NLL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다가 뿌렸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국정원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국정원장이, 정보의 최고 책임자가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 와서 뿌리고 갑니까? 103페이지 문건이 토시 하나 안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보게 됐습니다. 중국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중국 가기 직전에 중국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 얘기해야 됩니다. 세계 전략 얘기해야 됩니다.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일본과도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방중 임박한 시기에 어떻게 국정원장이란 자가 문건을 들고 와서 국회에 뿌립니까?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고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북한도 봤습니다. 김정은이도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클릭 몇 번 하면은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누가 종북입니까? 여러분, 누가 종북입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1월에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재준이가 뿌린 문건을 보니까 2008년 1월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NLL 작전은 2008년부터 태동이 된 겁니다. 누가 기획했고, 누가 계획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됩니다. 2012년 10월에 정문원이가 이 NLL 문건의 발췌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2012년 10월이 시초가 아니고 2008년 1월이 시초임을 남재준의 도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재준, 김무성, 권영세, 정문원 모두 큰일을 했습니다. 이 NLL은 이번 사태에 뿌리고 근거고 금맥입니다. 이 금맥에 우리가 이제 거의 도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몇 개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댓글 몇 개입니까? NLL 문건 200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걸로 보십시오. 몇 년 동안 국정원이 계속해서 틈만 노리면 NLL 문건을 가지고 와서 흔들고 발췌본을 흔들고 마지막에는 전문을 까버리고 이런 국정원, 이건 국정원 혼자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이명박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명박도 여기에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성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성은 그냥 여성입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국정원에서 근무한 여전사입니다. 자, 누가 우리 민주를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의 소중한 민주를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칼이 부러졌다고, 칼이 부러졌다고 이 칼 부러진 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박근혜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인권 이거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민주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국정원 직원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걸 보도한 언론이 오보임을 시인했습니다. 저에게 시인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건 오보입니다. 이 오보를 정당이 다시 받아서 서로 주고받고 거짓의 물레방아를 돌렸습니다. 이건 오보임이 분명하고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국조를 합의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조가 할 수 없이 되니까 김현, 진선미를 빼라 그럽니다. 그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한 지 5시간 뒤에 우리가 표결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는데 국조위원이라는 새누리당 위원들이 기권을 하고 불참을 하고 심지어는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자격이 없습니까? 누가 국조위원으로 자격이 없습니까? 김현, 진선미 의원이 없습니까? 국조에 반대한 사람이 자격이 없습니까? 민주와 자유와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은 반드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와 우리 아들, 딸의 미래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반도의 역사, 한반도의 내일에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은 빨리 물러나고 자격 없는 자들은 그냥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은 저는 가야 될 곳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서울의 을지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을지로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침략을 막고 우리 국민을 지킨 그런 뜻을 기려서 을지로라고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갑의 횡포를 막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겠다 그런 뜻에서 을지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요즘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을들을 지키는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을지로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는 로우라는 뜻, 법이라는 뜻, 그래서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뜻에서 을지로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앞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이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선 전에 일어났던 일들 국정원에서 댓글 달고 선거 개입하고 그거 원세훈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세훈이 누굽니까? 서울시에 있던 공무원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부시장 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데려가서 국정원장 앉혀놨으면 그 국정원 하는 일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명박이죠. 이명박을 이번 국정조사에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서 명백하게 그 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속이고 NLL 문건 까고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국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세게 나가지 마시고요. 그거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더 이상 나가기 전에 본인이 잘못한 거, 본인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 특히 대선 과정에 제가 오피스텔 가서 그 일 때문에 고발당했는데 저보고 감금했다고 한 얘기 그거 해답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속이고 있는 거, 감추고 있는 거, 말하고 있지 않은 거, 그거 이제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해야 되고 남재준은 즉각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도 같은 생각들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민주주의 다시 세웁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웠던, 그리고 60년 민주당이 세웠던 그 민주주의 다시 세웁시다. 오늘 광주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항일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 광주가 다시 민주주의 세웁시다. 오늘 그 출발이기를 정말 마음속에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지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왜 합니까? 그저 정치적 민주주의 달성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 민주정부 10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정권을 왜 다시 뺏겼습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를 왜 하냐? 힘없고 빼없고 약한 사람들이 어깨에다 힘주고 다리 빳빳이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일한 만큼 대가도 받고 그래서 좀 잘 살아보려고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대기업 꾸리고 재벌들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 붙어서 중소기업하고 그 중소기업 다니는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대기업에 붙어서 대리점하고 가맹점 하는 사람들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잘 살고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체감되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나 먹고 살기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정부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명박이 뉴타운하고 돈 정치하고 국민 성공시대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훼손할 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명박이 세우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속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지금 이 꼴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날개고 한 몸뚱이고 오른쪽 날개는 민주주의의 날개가 되어야 하고 왼쪽 날개는 민생의 날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은 바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함께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잘 만들었죠? 한 달 반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남양유업 쫓아가고 농심 쫓아가고 LG U+ 쫓아가고 미니스톱 쫓아가고 현대제철 쫓아가고 배상면주가 쫓아가고 그래서 한 문제
현장마다 담당 책임위원을 정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했습니다.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벌써 그런 현장 소리가 100군데가 넘게 저희 신문고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7, 8월 휴가 반납하고 의뢰 현장 모든 현장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한 축으로 민주주의 세우는 그 깃발과 또 한 축에 민생을 세우는 그 깃발을 같이 들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여기 계신 우리 당원들의 현장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동안 진행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장 찾아가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필요한 법안들은 법을 만들어서 9월 국회에 다시 내겠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우리 대표님, 김한길 대표님, 정병헌 원내대표님 정말 애 많이 쓰셨지만 을지로위원회가 6일 동안 국회 본청에 농성하면서 단식하면서 법의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그거 하지 않았으면 경제민주화법안 하기 싫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싸움하느라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 때문에 법만 못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희들의 농성, 또 대표 원내대표의 요구, 그리고 단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꼼짝없이 일감 몰아주기법과 가맹점법, 그리고 상가 전월세 상한제법 이런 법들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런 법들을 통해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다리에 힘 빳빳이 세우고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민생법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다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